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십시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차베스 전 대통령,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부의 어떤 보루인,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혹은 또 겁박을 했었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 현행 법률상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사심제에 해당하고 또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이런 제도 도입된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재판소원을 도입하면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돈과 장구한 노력, 장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이제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위와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세금을 떼인 국민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법제도를 단순히 이재명 후보 유죄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법제도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 논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어떻게 함부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잘 경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지 대법관 숫자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발언한 거 보니까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면 2년간 대법관을 8명씩 증언하겠다는 거고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100명을 증언하면은 3년간 1년에 28, 29명씩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두세 명씩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고 늘려야 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헌법 그 체계 하에서도 대법관의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또 대통령 임기 5년을 해놓은 것은 각각 임기를 달리해서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갑자기 그것만 딱 원포인트로 개정해서 갑자기 특정 대통령이 대법관을 80몇 명씩 지정하면 대법관의 권위는 나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 제도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역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정원법안의 문제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에도 대법관 수 자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은 역시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